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코레일 상반기 2020년 상반기 기출문제 변형된 버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실제 시험하고 유사하게 복원을 했기 때문에 상반기에 시험 치신 분들은 보면 아 그래 이런 문제 나왔었지 할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실제 시험에서 어느 정도 난이도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문제를 볼 때 응용술이 제일 먼저 봐야 될 것은 뒷부분에 이 선택지가 결국 뭔지를 봐야 됩니다. 이 선택지가. 자, 봤더니 결국 열병이 유행할 확률 요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확률이 얼마 이상일 때 손해를 보지 않겠느냐 요 말 자체는 제가 여러 번 강의에서 얘기한 것처럼 본전일 때를 얘기하는 거죠. 본전일 때. 본전일 때. 그러니까 방역을 맡기는 것과 맡기지 않는 것 사이에서 본전의 값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와 이때의 경우가 서로 본전일 때를 찾는 거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열병이 유행하는 경우 자, 방역 관리를 하면 4,500원이 예상 이익액이고 하지 않으면 2,000원의 이익이니까 결국은 방역 관리를 하는 경우가 2,500원이 더 이익이겠죠. 근데 방역비를 500원 지불해야 되니까 쉽게 말하면 500원 쓰고 나서 2,500원을 더 이익을 본 거예요. 그럼 순이익은 방역 관리를 하는 경우가 2,000원이 더 이익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2,000원이 더 이익이다. 다음에 열병이 유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똑같이 예상 이익은 3,000원으로 똑같지만 이때는 관리비 500원 쓰고 즉 500원을 돈을 썼는데 이익액이 똑같아. 그러니까 결국은 열병이 유행하지 않으면 결론적으로 방역 관리를 하지 않는 게 500원 더 이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서로 본전을 이뤄야 돼요. 방역 관리를 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가 본전을 이뤄야 되는데 자, 이때는 열병이 유행하면 2,000원의 이익이고요. 유행하지 않으면 500원밖에 이익이 안 됩니다. 2,000대 500은 4대 1이거든요. 그럼 반대로 여기 곱하기 1, 여기 곱하기 4를 해줘야지 요 값이 같아지니까 본전이 된다.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열병이 유행하는 확률이 1일 때, 열병이 유행하는 경우가 1일 때, 열병이 유행하지 않는 경우가 4가 되면 요때는 본전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1대 4. 1대 4에서 1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죠? 비율이. 그때 이제 열병이 유행할 확률이 얼마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열병이 유행하는 게 1일 때 유행하지 않는 게 4니까 즉 5분의 1의 확률입니다. 얘는 얼마냐? 20%다. 이렇게 해서 답은 3번인 20%일 때 본전이다. 손해보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풀어봤고요. 첫 번째 문제는 풀어봤고 저희가 강의 때 여러 번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참고해서 강의에 있는 내용들 좀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이거는 자원관리 또는 문제해결 능력 형태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문제를 보시면 결국 이제 이 문제에서 10만 원을 투자했는데 각 날별로 이게 상승하기도 하고 하락하기도 합니다. 그럼 결국 여러 가지 경우에 문제를 물어볼 텐데요. 자, 1번부터 5번까지 이렇게 이걸 이거를 서술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옳은 것 고를 때는 우리가 어떤 순서로 봐야 되냐면 중요한 것부터 봐야겠죠. 중요한 것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 답이 될 확률이 높을 겁니다. 답이 될 확률이 높은 것부터 봐야 되는데 그게 중요하다는 의미겠죠. 그게 주로 어떤 게 있냐? 가장 최종 복합적이고 그다음에 머리를 많이 써야 되고 이런 것들을 출제자는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자, 여기서 며칠을 물어보는 게 가장 출제자는 좋아할까요? 며칠을 물어보는 게 가장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좀 골치가 아플까요? 여기서 골치가 아프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계산을 복잡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가장 많은 어떤 사고를 해야 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며칠일까요? 당연히 최종이겠죠. 요걸 다 거치고 와야지만이 이걸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장 출제자가 좋아할 거는 10월 6일 이후가 될 텐데 여기는 5번 선택지에 최종적으로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시험장에서 예를 봤다면 5번부터 풀었을 겁니다. 이게 실제 코레일 상반기 기출도 똑같이 최종적인 날짜를 풀면은 답이 되는 선택지가 몇 개가 있었어요. 예, 한 제가 봤을 때 3개 정도가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잘 유의를 해주시면 쉬운 것부터 푼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답이 될 확률이 높은 걸 고를 수 있는 능력이 적성검사에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얘를 결국 구해야 되는데 10만원 곱하기 해야 되는데 10% 상승, 20% 상승, 10% 하락, 20% 하락 이렇게 돼 있거든요. 먼저 10% 상승하고 10% 하락을 같이 묶어주면 계산이 좀 편하겠죠. 10% 상승은 100분의 110이고 10% 하락은 100분의 90이니까 요거 계산해 주시면 100분의 99가 나옵니다. 그래서 10만원에다가 일단 첫 번째 99%를 곱한다. 요거 먼저 해주고요. 두 번째, 20% 상승에다가 20% 하락을 곱하면 이 100분의 120에다가 100분의 120에다가 자, 100분의 120에다가
네, 100분의 120에다가 100분의 80을 곱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100분의 96이 나와요. 요거 두 개 곱하면 100분의 96, 그러니까 96%죠. 자, 거기다가 하나를 더 해줄게요. 뭐 해주냐? 마지막 날 10% 상승까지를 계산을 해주겠습니다. 요거를 해줄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96%에다가 곱하기 10% 상승을 하니까 여기 한 칸 뒤로 뗀 9.6을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곱해주면 얘가 뭐가 되냐? 105.6이 되겠습니다. 105.6%. 그러면 계산의 편의상 여기를 먼저 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10만원에다가 105.6%를 곱해주면 얼마가 나오냐면 105600 이렇게 나오겠네요. 105,600. 105,600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계산상 요거를 다 계산했다고 치면은 이렇게 마지막에 남게 되는 게 이게 남게 될 겁니다. 뭐가 남게 되냐? 자, 105,600 곱하기, 자, 105,600 곱하기 99%가 남게 되는데, 이 99%는 100에서 1%를 빼준 거기 때문에 105,600에다가 네, 1%를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칸 뒤로 당겨주면 될 겁니다. 그래서 1056 이렇게 되겠네요. 1056 빼주면 얼마가 됩니까? 104544 이렇게 되겠네요. 104544. 그러니까 여기 있는 숫자 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답은 5번이 되는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답이 될 만한 걸 먼저 찾는 경우였고요. 그러면 이제 1번부터 4번까지를 어떻게 소거할 거냐? 얘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 네, 자릿수를 맞춰서 풀어야 됩니다. 자릿수가 같으면, 자릿수가 딱 맞으면 계산을 좀 더 해야 되고, 자릿수가 맞지 않으면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날짜별로 10월 3일부터 볼게요. 30% 이익을 얻었을 것이다. 자, 10% 상승, 20% 상승은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자, 1.1 곱하기 1.2니까, 즉 110%에다가 120% 곱하면 얘는 130%가 아니고, 그 1.3배가 아니고 1.3보다 크다. 요거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자, 이게 결국은 이 제가 할인할 때요 문제를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백화점 같은 데서 10% 할인을 해주는 거예요. 10%. 네, 백화점 같은 데서 10%를 할인합니다. 네, 10% 할인하고 나서 그 다음에 20%를 추가로 할인해주면 할인율은 어떻게 됩니까? 네, 할인율은 총 할인율은 30%보다 작아져요. 왜냐하면 자 예를 들어 이제 물건의 가격이 A라고 하면 A 곱하기 10% 할인하면 0.9잖아요. 그쵸? 여기 10% 할인됐고 이 A 곱하기 0.9는 A보다 작은 데다가 20%를 또 할인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 할인율은 전체 최초 금액의 20%보다 작거든요. 작아집니다. 요거를 제가 그 강의 때 여러 번 강조를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문제에서 이 30%라고 하는 건 정확한 계산을 하라는 게 아니고요. 아니고 게다가 그냥 계산을 하더라도 우리가 자릿수만 본다 하더라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1.1 곱하기 1.2니까 그쵸?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1.32죠. 그죠? 1.32. 그러니까 1.30%는 아닌 거죠. 30%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단 자릿수에서 틀렸고요. 마찬가지로 10월 4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4일에 얼마의 이익을 얻었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익을 얻었다는 얘기는 결국 투자 금액이 10만 원이니까 1번이 답이 되려면 11만 8,200원이 돼야겠죠. 근데 4일이 됐을 때 10% 상승, 즉 1.1 곱하기 1.2 곱하기 10% 하락이니까 0.9 요걸 해주시면 29, 18, 그 다음에 18은 8이니까 결국 끝이 뭐로 끝나야 됩니까? 0이 아닌 최초의 자연수는 8로 끝나야 됩니다. 8로. 근데 이게 2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최소한 끝에 자리 숫자가 8이 돼야지만 우리가 계산할 값어치가 있지 지금 상태로는 전혀 계산할 값어치가 없습니다. 3번 문제 마찬가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1월 5일 10월 5일 아까 10월 4일까지 했을 때 8로 끝났죠. 8로 끝났는데 여기 또 20% 하락을 해준다고 했으니까 또 곱하기 역시 0.8을 곱해주니까 얘는 8864니까 4로 끝나야 될 겁니다. 4로 그죠? 그럼 손실이 봤다는 얘기는 10만원보다 작다는 얘기니까 뭐 9만 얼마 쭉쭉 돼서 결국은 0이 아닌 최초의 자연수가 4로 끝나야 됩니다. 그러면 10만원에서 우리가 손실을 얼마나 받냐를 계산을 하면 보수기 때문에 결국 손실은 얼마냐면 요 차이인 결국 6으로 끝나야 됩니다. 이 뒤에 0이 몇 개가 붙든 상관이 없어요. 0이 아닌 최초의 자연수가 6으로 끝나야지만 우리가 계산할 값어치가 있는데 얘는 2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답이 안 된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 문제를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3번이 답이 되려면 자 4,820원의 손실을 봤다는 얘기는 10만원에서 자 10만원에서 4,820
20원의 손실을 봤으니까 결국 남은 잔액은 얼마냐면 95180 이렇게 됐어야겠죠. 95180. 그러니까 결국은 역시 마찬가지로 0이 아닌 최초의 자연수는 8로 끝났어야 되는데 얘가 2로 끝났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답이 될 수가. 그러니까 계산을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또 10월 5일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문제도 잠깐 설명해 드리면 이게 틀렸죠. 근데 맞으려면 뭐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면 이런 표현이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이게 계산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수점 첫 번째 D까지 쭉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결국은 언제 반올림한다는 표현 자체가 없기 때문에 맞을 수가 없어요. 그게 찝찝하다 하시면 이렇게 좀 계산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이때까지 계산하라는 거잖아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10% 상승 10% 하락이라는 건 99%고요. 20% 상승 20% 하락이라는 것은 96%입니다. 요 두 개를 곱해주면 96%에서 1% 감해주면 되니까 96% 빼기 96의 1%라는 것은 0.96%를 빼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 1이 안 돼요. 그래서 95%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손실은 5%보다 작아져야 되거든요. 6.9나 손실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의미로 1번부터 4번까지를 다 소거시켜주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5번을 바로 답을 찍는 이런 방법도 여러분들이 똑같이 생각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제가 오프 수업할 때도 여러 번 들었는데요. 선생님이 수업 때 외우라고 했던 거 안 외워서 시험 칠 때 후회했어요 라고 코레일 시험 치고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시침과 문침이 나오면 어떤 숫자를 외우라고 했나요? 5.5라는 숫자를 외우라고 했습니다. 자, 왜 그런지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시침은 360도를 도는데 몇 시간이 걸리냐? 12시간이 걸려요. 12시간. 그러니까 결국 이 시침은 12시간 동안 360도를 도니까 1시간에 30도를 돕니다. 1시간은 60분이거든요. 그래서 시침이 도는 속도는 시침의 속도는 0.5도입니다. 이것도 좀 외워둬야겠죠. 1분에 0.5도를 돕니다. 분침은요. 1시간에 360도를 돌아요. 1시간에 360도를 돕니다. 60분이죠. 1시간은. 따라서 6도가 됩니다. 6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외우셔야 될 건 뭐냐면 시침 0.5도, 분침 6도. 제가 웬만하면 뭐 외우라는 소리는 안 하는데 시침, 분침 문제는 결국은 이거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외워두면 좀 도움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뭘로 제가 이해를 해야 되냐? 시침만 나오면 0.5도, 분침만 나오면 6도인데 시침과 분침이 동시에 나올 때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만약에 세시정각부터 문제를 푼다고 하면 세시정각 요때 어떤 의미로 해야 되냐면 이걸 추격전의 의미로 이해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추격전. 누가 누구를 추격하냐? 시침이 빨라요? 분침이 빨라요? 분침이 빠르죠? 추격전은 빠른 사람이 느린 사람 잡는 거예요. 만약에 앞서가는 사람이 달리기까지 빠르면 영원히 죽을 때까지 못 잡습니다. 그래서 추격전은 속도가 빠른 분침이 속도가 느린 시침을 추격하는 건데 시침은 0.5도라는 속도로 도망가지만 분침이 6도라는 속도로 쫓아가기 때문에 결국 추격 속도가 얼마냐? 5.5다. 요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꼭 외워달라라고 제가 강의 때 여러 번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본 틀은 이겁니다. 추격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이잖아요. 추격 속도 곱하기 추격 시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문제에서 뭘 물었습니까?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일직선을 이루는 시간을 물었어요. 추격 시간을 물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답입니다. 그러면 이 둘 중에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줘야 되겠죠. 근데 추격 속도가 얼마냐? 시침과 문침의 추격 속도는 5.5도이다. 이게 안 바뀌어요. 그럼 출제자는 뭐냐? 요거 계산하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 5.5라는 숫자를 계산하면서 시간을 갉아먹기 위해서 낸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출제 의도가 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외워둘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얘기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5.5입니다. 추격거리는 뭐냐? 3시하고 4시 사이니까 추격은 언제 시작하냐? 항상 정각이 시작합니다. 현재 시침이 몇 도 앞서 있냐? 1시간에 30도씩 가니까 현재 시침이 90도 앞서 있어요. 시침이 90도 앞서 있는데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일직선을 이룬다는 얘기는 뭐 이렇게 이루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몇 도예요? 180도입니다. 분침이 더 빠르기 때문에 분침이 늦은 시침이 도망을 가서 180도 이룰 수는 없어요. 이건 뭐냐? 우리가 쇼트트랙 한다고 치면은 여기가 이제 일본애가 있어요. 여기 한국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돕니다. 그러면 90도를 따라잡고 어떻게 해요? 180도를 역전한 상태가 돼야지 서로 수직을 이룰 수가 있거든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일직선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의 의미는 추격거리가 얼마냐? 분침 입장에서는 원래 90도 지고 있었는데 그 90도 따라잡고 그 다음에 180도를 앞서게 됐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0도 지고 있는 거 따라잡고 180도 앞서서 여기 시침이 여기 있을 때 분침이 여기를 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90도 뒤지고 있는 걸 따라잡고 180도 앞섰으니까 추격거리는 270도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요 추격거리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말만 주의하시면 이건 어렵진 않거든요. 그래서 추격거리, 추격속도 이거만 구하면 답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요게 2분의 11이니까 넘어가면 11분의 2분의 11 넘어가면 11분의 540 이렇게 됩니다. 선택지를 봤을 때는 굉장히 꼼꼼하게 붙어있기 때문에 이건 계산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실제 기출에서도 계산을 좀 해야 되는 형태로 나왔습니다. 540 곱하기 1을 11로 나눠주시면 4는 44, 100이 남죠. 9는 99, 요 1이 남습니다. 10이면 49.0 얼마죠? 그죠? 0 얼마니까 0,5랑 0,9가 있으니까 또 계산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100이 되니까 0,9, 49.09가 되니까 답은 3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네 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결국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면 1년에 2억의 이익을 얻으려면 있는데 총 투자금이 20억 원이니까 2억의 이익을 얻는다는 얘기는 이익액이 얼마냐면 10%란 소리예요. 10%. 결국 그랬는데 연수익은 예금이 10%, 다음에 채권이 14%다 그랬어요. 세금은 수익액의 20%를 내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말은 뭐냐면, 자, 예금이 10% 이익을 낸다 하더라도 이 10% 중에 20%를 세금을 내고 나면 10%에 20%는 2%죠. 그죠? 빼고 나면 결국은 예금은 8% 이익을 얻는 것과 똑같습니다. 세금 내야 되니까. 채권은 14%에 역시 20%, 14 곱하기 0.2 하면 2.8이죠. 그죠? 여기 2.8 빼주시면 채권은 11.2%의 이익을 얻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평균이 얼마냐? 이게 10%가 되는 걸 골라라. 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금이 이 8%라고 하는 걸 식을 세우면 결국은 수익률이니까 투자금분의 수익액이거든요. 수익액. 그러니까 분모는 뭐냐면 투자금이에요. 그래서 이 가중평균, 이 비율식은 투자금 20억 원을 나눠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금은 8%, 채권은 11.2%고 그 사이에서 10%가 나와야 됩니다. 8하고 14의 간격은 2, 10과 11.2 사이 간격은 1.2. 약분하면 0.4로 나누면 5대 3이 됩니다. 반대로 보내주시면 3대 5가 되고요. 문제에선 채권에 얼마를 투자해야 되냐고 했으니까 3대 5에서 5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20억 원 곱하기 8분의 5. 왜 8이냐? 3하고 5를 더해준 8이 되겠습니다. 요 약분하면 2분의 5 이렇게 되니까 5, 25니까 25를 2로 나누면 12.5억 원 이렇게 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처음에 이제 이렇게 푸는 것도 방법이에요. 똑같은 방법인데 결국은 이게 10% 이익은 세금 20% 떼고 나서 10% 이익이 남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초의 이익을 A1이라고 하면 곱하기 세금을 20% 떼면 0.8이 남습니다. 요게 뭐가 돼야 되냐면 10%의 이익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10분의 8이잖아요. 넘어가면 4분의 5 이렇게 되니까 요 계산하면 A는 뭐가 돼야 되냐면 12.5%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12.5%에다가 곱하기 20%의 세금, 즉 5분의 1의 세금을 내고 난 5분의 4는 이게 10%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가지고 가중평균식을 만들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12.5%의 이익이 나야 되고 예금은 10%, 다음에 채권은 14%라 가지고 전체가 금액이 20억 원이다. 이렇게 푸셔도 됩니다. 그러면 요 간격은 2.5, 요 간격은 1.5니까 역시 5대 3이고 반대로 보내주시면 3대 5로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상반기 기출문제에서 일부 변형된 버전을 풀어봤고요. 시험에서 또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수고